동탁이 후원으로 뛰어들었을 때 눈앞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양아들 여포와 가장 총애하던 초선이 봉의정에서 함께 있었던 겁니다. 여포가 급히 달아나자 동탁은 그가 세워둔 화극을 집어들어 그대로 등을 향해 던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하의 제후들을 함께 상대했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목숨을 노리는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동탁과 여포 사이에 놓인 한 여인 초선. 그녀는 어떻게 두 사람의 관계를 여기까지 무너뜨렸을까요? 오늘은 삼국지연의 11번째 이야기. 왕윤의 연안계와 초선이 동탁과 여포를 갈라놓은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죠. 강동의 호랑이 송견이 죽었다는 소식은 장안의 동탁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자신에게 큰 위협이던 송견이 사라졌고 그의 아들 손책도 겨우 17이라는 말을 들은 동탁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후 그의 행동에는 더욱 거리낌이 없어졌죠. 동시 일족에게 관직과 자기를 나눠주고 장안 밖에는 거대한 미호를 쌓아 오랫동안 버틸 군량과 재물을 모아두었습니다. 폭정도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백관들이 보는 앞에서도 잔혹한 처형을 서슴지 않았고 또 다른 연회에서는 사공장원마저 여포에게 끌어내 죽이게 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누구도 동탁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도 왕윤 역시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달랐습니다. 깊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 왕윤은 후원의 나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윤의 집에서 어려서부터 노래와 춤을 배워온 초선이었습니다. 왕윤이 친딸처럼 아끼던 여인이었죠. 초선은 최근 왕윤의 얼굴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왕윤은 뜻밖에도 초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윤이 생각한 방법은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탁에게는 누구보다 강한 양아들 여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윤이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한 여인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먼저 초선을 여포에게 약속하고 그 다음에는 동탁에게 보낸다. 그리고 초선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면 결국 여포의 손으로 동탁을 제거할 수 있다. 바로 연안계였습니다. 계획이 들킨다면 왕윤의 집안 전체는 물론 초선도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초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윤이 판을 만들었다면 그 안에서 동탁과 여포를 갈라놓는 역할은 자신이 맡겠다고 했죠. 왕윤은 먼저 진주로 화려한 금관을 만들어 여포에게 보냈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여포가 직접 왕윤의 집을 찾아오자 왕윤은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천하에 견줄 영웅이 없다며 한껏 축혀 세웠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즈음 초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포의 시선은 곧 그녀에게 멈췄죠. 왕윤은 기다렸다는 듯 초선을 여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포는 이제 머지않아 초선이 자신의 여인이 될 거라고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왕윤은 이번에는 여포가 없는 틈을 골라 동탁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동탁을 극진히 대접하고 술자리가 무르익자 초선을 불러 춤을 추게 했죠. 동탁 역시 한눈에 초선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윤은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초선을 동탁에게 바치겠다고 했고 그날 그녀는 그대로 동탁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여포는 곧장 왕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자신에게 주겠다던 여인을 왜 동탁에게 보냈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왕윤은 이미 대답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동탁이 초선을 직접 보고 싶다며 데려갔을 뿐이고 결국 여포의 아내로 삼아주기 위한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여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동탁이 자신의 양아버지였기에 설마 자신에게 약속된 여인을 정말 빼앗았다고는 아직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여포는 직접 동탁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제야 동탁이 초선을 자신의 여인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멀리 여포를 발견한 초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얼굴로 눈물을 닦으며 여포를 바라봤죠. 말 한마디 없었지만 여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자신에게 오기로 했던 여인이 동탁에게 붙잡혀 괴로워하고 있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순간 여포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질투보다 더 큰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약속됐던 여인을 아버지라 부르던 동탁에게 빼앗겼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동탁도 조금씩 두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선을 들인 뒤 한동안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던 동탁이 어느 날 병이 들었고 여포가 문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초선은 동탁의 뒤에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킨 뒤 다시 동탁을 가리키며 여포를 향해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포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마침 잠에서 깬 동탁이 그 시선을 발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탁은 분노에 여포를 내쫓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두 사람의 관계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나섰습니다. 천하를 얻으려면 여포 같은 장수를 작은 일 때문에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동탁도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포를 다시 불러 병중에 실수했다며 달래고 금과 비단까지 내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시 예전의 부자 관계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긴 의심과 배신감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포의 몸은 여전히 동탁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초선에게 가 있었습니다. 얼마 뒤 동탁이 입궐하자 여포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몰래 빠져나와 초선을 찾았고 두 사람은 후원의 봉의정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 초선은 여포 앞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원래 자신은 여포에게 가기로 했는데 동탁에게 빼앗겼고 이제 이런 몸으로는 여포를 섬길 수도 없다며 연못에 몸을 던지려 했죠. 여포가 놀라 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초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하의 이름난 영웅이면서도 동탁 앞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한다는 듯 여포의 자존심까지 건드렸습니다. 연민과 사랑, 동탁을 향한 분노가 한꺼번에 뒤섞이면서 여포는 초선을 두고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상보다 일찍 동탁이 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의정에서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놀란 여포가 달아나자 동탁은 화극을 집어들어 그의 등을 향해 던졌습니다. 화극은 빗나갔고 여포는 빠져나갔지만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섰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하던 동탁에게 다시 이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오히려 지금이 관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봤습니다. 초선 한 사람을 여포에게 내어주면 여포는 그 은혜 때문에 앞으로 더욱 충성을 다할 것이니 천하를 위해서라도 보내주는 편이 낫다고 설득했죠. 동탁도 처음에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선 때문에 여포라는 장수를 잇느니 차라리 그녀를 내주는 편이 낫다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왕윤의 계략은 정말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탁이 초선을 여포에게 보내버린다면 깨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연안계의 가장 위험한 고비에서 초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동탁이 봉의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초선은 여포에게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자 후원에 있었는데 여포가 자신을 쫓아왔고 좋지 않은 마음을 품어 차라리 연못에 뛰어들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여포에게 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죽겠다며 칼까지 들었습니다. 동탁은 놀라 급히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받아들이려 했던 이유의 조언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여포에게 초선을 보내기는커녕 그녀를 데리고 미호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유가 다시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탁은 초선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못 박았습니다. 이유가 가까스로 이어놓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초선의 행동으로 다시 끊어진 겁니다. 동탁이 초선을 데리고 미호로 떠나는 날 백관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여포도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수레에 탄 초선은 멀리 여포를 발견하자 얼굴을 가리고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멀어지는 수레만 바라봤죠. 자신에게 오기로 했던 여인이 또다시 동탁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윤이 여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윤은 처음 듣는 사람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여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에게 약속됐던 초선을 동탁이 차지했고 봉의정에서는 자신에게 화극까지 던졌다는 이야기까지 말했죠. 이제 왕윤은 마지막으로
여포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천하의 이름난 영웅이 자신의 여인을 빼앗기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비웃겠느냐며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이미 쌓일 대로 쌓인 분노에 그 말이 불을 붙였습니다. 결국 여포의 입에서는 동탁을 죽이고 싶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내뱉고 나자 여포는 주저했습니다. 분노는 컸지만 동탁은 오랫동안 자신이 아버지라 불러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면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도 마음에 걸렸죠. 여포에게는 그 부자 관계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선이었습니다. 왕유는 바로 그 선까지 끊어냈습니다. 여포는 여시이고 동탁은 동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데다 봉의정에서는 동탁이 직접 화극을 던져 여포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직도 부자의 정을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여포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초선을 빼앗긴 순간부터 쌓인 배신감과 봉의정에서 자신을 향해 날아온 화극, 그리고 왕윤이 던진 마지막 말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왕윤이 판을 짜고 초선이 동탁의 욕망과 여포의 자존심 사이를 오가며 벌려놓은 틈이 마침내 사리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여포는 칼을 뽑아 자신의 팔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왕윤 앞에서 동탁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죠. 초선을 둘러싸고 시작된 질투와 배신감은 이제 한 나라의 권력을 뒤흔들 암살 계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동탁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여포가 이미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도 몰랐죠. 다음 시간에는 왕윤과 여포가 어떻게 동탁을 죽음으로 끌어냈는지, 그리고 동탁이 죽은 뒤에도 왜 한나라는 평화를 되찾지 못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국지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두시고 함께 해주세요.